안녕하세요. 전공수업 체험 멘토링 사회과학대학의 우두머리. 사회과학대학의 솔로몬 정치외교학과의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과학번에 재학 중인 권민진, 김수빈입니다. 네, 멘토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정치외교학과를 꿈꾸는 여러분들께 저희도 이전에 정치외교학과 재학을 희망했던 선배로서 왜 저희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지망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제 장래 희망도 계속 외교관이었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도 꿈꿀 정도로 굉장히 외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치외교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외교 분야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그동안 좁게 외교라는 한 길만 바라보고 좁게 생각해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정치외교학과에 오고 나니까 외교보다는 좀 더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게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희망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진로는 법조계인데요. 법조계를 희망한다면 법학과를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법학과 별개로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고 싶었던 분야들도 많았고 법학과 졸업이 더 이상 로스쿨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외교학과와 법학과를 주전공, 복수전공으로 했을 때 융합되어 이뤄나갈 수 있는 분야나 깊이가 더 넓어질 것 같아서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치외교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있고 단독으로도 좋지만 다른 분야들과 합쳐졌을 때 얻어지는 시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공에 대한 오늘 저희가 어떤 거를 해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전공에 대해서 소개하고 학과 생활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졸업했을 때 어떤 분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치외교학과 전공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진 씨,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걸 배우는 학과죠? 네, 정치외교학과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인데요. 정치 현상은 모든 사회의 형성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러한 정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정치학의 이론과 또 실제를 연구하는 학과예요.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국제정치 일반과 세계 각국의 정치, 또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배울까요?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말 그대로 정치와 외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치 안에서는 정치 사상과 비교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외교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외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공공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전공 강의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 PPT에 적혀 있는 것들은 실제로 저희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명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핵심 전공은 1, 2학년들이 주로 수강하는 강의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심화 전공은 3, 4학년들이 주로 수강하는 강의들입니다. 핵심 전공에서는 정치학개론, 국제정치사 등 정치외교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고요. 심화 전공에서는 국제관계이론, 동아시아 정치경제론 등 핵심 전공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정치외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저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는 트랙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는 진로 방향에 맞추어서 그 준비되어 있는 트랙을 따라서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트랙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의회, 선거, 정당 전문가 트랙, 그 다음에 ODA, 국제기구, NGO 전문가 트랙, 다음으로 정치 관련 언론, 평론 전문가 트랙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 방향을 잘 고민해보고 잘 맞을 것 같은 트랙을 따라서 이수를 하시면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빈 씨, 정치외교학과를 다녔을 때 어떤 학교 활동 또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분들이시라면 대학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고 어쩌면 기대하고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꼭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해야지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정치외교 학도로서 가장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학과 지식 그리고 생활, 관심사 등을 잘 연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외교학과 내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내에는 세 가지의 학회가 있습니다. 동아리와 학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학회는 동아리보다 학술적인 느낌이 훨씬 강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넓은 분야인 학과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우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이뤄나갑니다. 정치외교학과 학회 중 첫 번째 학회는 모의국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저희 둘 다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학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모의국회 준비위원회는 현안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토론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정책 구상을 도모하는 학회입니다. 시정민국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그리고 그 속의 국회를 상정해서 학회원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탐구, 토론하고 개선 방향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학술제 모의국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의국회 준비위원회는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도 굉장히 빵빵하시고요. 수도권 내 다른 대학교에도 정치외교학과 모의국회 준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더 큰 연대의 장을 이뤄가고 있는 학회입니다. 국가 인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길러내고자 하는 학회입니다. 다음은 한국공공외교연구회입니다. 한국공공외교연구회는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회입니다. 우리나라와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들 간의 관계와 외교 현실을 탐구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합니다. 다양한 시사 스터디와 함께 타 학교, 타 학회와의 연합 토론전을 통해서 더 큰 논의의 장, 토론을 주로 하는 학회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현실과 국제 정세의 흐름, 이해, 그리고 올바른 외교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나중에 외교관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거나 ODA 전문가 그리고 뭐 국제기구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이 학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학회인데요. 하남입니다. 하남은 정치외교학과에서 유일한 언론 영상 학회인데요. 언론 영상 학회인 만큼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미디어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터디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남에서는 현안에 대한 이슈 토론, 자신만의 칼럼 작성, 국회 연수 참석, 사설 분석 등 정치외교와 언론 분야를 위한 실전 경험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정치외교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적 지각을 형성하는 학회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어떤 대외 활동을 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콘텐츠들을 또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기획 및 제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코이카 서포터즈 위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고 더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회의 및 포럼 세션 기획입니다. 대규모의 국제회의 및 국제포럼의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청년의 시각으로서 분석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내를 넘어 국제적 인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포럼이라는 국제포럼에서 2년간 청년 사무국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80분간의 세션을 기획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명한 연사분들과 소통을 하고 몇 개월간의 성공적인 세션 기획을 위해 하나부터 100까지 저희가 만들어 나갔던 게 정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도 제게 큰 배움의 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발로 뛰며 배우는 기자단 활동인데요. 서포터즈 외에도 많은 대학생분들이 기자단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자단 활동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직접 탐구해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직접 기사를 써보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성한 기사가 발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뿌듯함도 함께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네, 다음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저희가 해설위원회에서 하셔가지고 저희도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새 문과는 뭐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문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정말 정치외교학과의 취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라면 어쩌면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말이 있죠. 정치외교학과 나오면 너 정치할 거야? 너 정치하려고 정치외교학과 가는 거야? 이런 말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치외교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정치로만 진로를 정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사회 대부분의 직종에 연결성을 갖고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과 공부, 그리고 본인이 흥미있는 분야를 접목시켰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미디어와 콘텐츠가 발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국내 여러 사회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외교학은 이러한 국제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와 직업의 경험과 전공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각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외교학과 연관된 전공이자 재학생 및 졸업생분들이 많이 희망하시는 진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관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와 관련된 분야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뉴스에서 많이 들려오는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정당, 그리고 국회, 정부 등 정치 일선과 국가의 주요 기관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국회 보좌진과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을 도와서 입법 활동을 하므로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에 직접 몸담고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학계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정책연구소, 대학 부설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정치외교와 관련된 학문 분야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연구소들은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요. 한 국가를 연구하면서 연구 결과를 국가와 공유하는 연구소들도 있고,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및 법안들을 입법 제안자,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정책 및 싱크탱크의 연구원들도 계십니다. 국제기관과도 물론 많은 연결점이 있겠죠. 코이카, 유니세프,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 내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국제 인사들이 모여 다자적인 논의를 펼치는 국제회의 기획 및 준비, 진행하는 국제회의 전문가, PCO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와 같은 언론계로 진학하시는 학우들도 꽤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학과 연관 직업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로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통계학과나 경제학과로 복수 전공을 선택할 경우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여론조사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조사하며 분석하는 기관으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정보를 다루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런 복수 전공을 통해서 여론조사 기관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희망할 것 같은 법조계입니다. 저도 지금 복수 전공으로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에 법학과는 로스쿨에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즉 복수 전공만으로도 충분히 법조계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정치외교와 법은 매우 연결성이 뛰어난 학과입니다. 사법에서는 국가의 흐름과 변천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정치외교, 그리고 정치외교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법학은 서로의 학문의 배경이 되어서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 방송의 경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해서 더 깊이 있게 언론계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국내외 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경영과 같은 분야도 소비자 생활문화 사업학과, 경영학과 등의 복수 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여러 학생분들께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궁금해했던 사전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3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준비할 때 추천할 만한 도서가 무엇인가요? 어,
저도 정치외교학과를 꿈꿀 때 이 진로에 대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이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이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많은 책들을 읽곤 했었는데요. 더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 4권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뒤에 나올 비문학들과는 달리 소설이기도 하고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배체계, 사상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소설이라서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치외교학과 필독도서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사상가와 그들이 주장한 여러 사상에 대해 배우는데 그중 자유주의에 대해서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자 소수자와 다양성의 수용, 진리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학생 친구들에게는 다른 사상가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클 dobs의 냉전 3부작인데요. 이 책은 한 권이 아니라 3개의 책으로 이루어진 한 세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냉전 그리고 세계사에 관련된 책인데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세계사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치외교학과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학문이라서 세계사에 대해서 미리 배경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인데요. 외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 국제외교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현실을 담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성을 다룬 책이라서 조금 더 여러분께 넓은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쓰신 책들도 추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면접뿐만 아니라 수업 전반 흐름에 도움이 돼서 이런 책들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정치외교학과에 오면 토론도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많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그리고 토론 수업이 대부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제가 느낀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토론 수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토론보다는 토의가 많고 레포트가 과제로 나가는 수업이 더 많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주제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나오는 대답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외과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학우분들이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으시고 말을 잘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때 말을 멋지게 구상하는 것보다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분석한 뒤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이 더 멋있고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과 토의,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레포트인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 마지막으로 봤던 기말 레포트인데요. 14장을 썼더라고요. 엄청 많죠. 이게 정치외교학과 분량이 엄청난 거는 유명하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3시간 동안 논술형으로 시험이 진행돼요. 3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쓱쓱쓱쓱쓱 쓰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정치외교학과 이제 분석, 논리, 사고의 흐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자면요. 물론 심리학과나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런 다른 사회과학 대학의 다른 학과들보다는 영어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모의고사나 내신 등급으로 그런 걸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작정 암기만 하고 그랬었던 내신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하지만 이제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 요구하는 영어는 그런 무작정 암기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해석하고 영어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독해력 정도? 그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점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문장을 읽고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이 문장과 흐름을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영어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고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만의 큰 메리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외교학과만의 메리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 학과 전공 수업은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수업들이 많은데요. 매번 그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과 전공 수업은 토론이나 토의 형식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논제를 제시하시면 학생들끼리 혹은 교수님과 함께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세상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문제점을 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학과의 메리트를 말씀드리자면 진로 선택의 길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 곳곳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학문이에요. 정치외교학은 꼭 정치인이 되지 않아도 꼭 외교관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분야에서 전공을 굉장히 많이 살릴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복수 전공까지 활용한다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신여자대학교 전공 수업 체험 정치외교학과 멘토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사전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저희는 멘토링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서울신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랑 만나고 있을게요. 안녕.